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늘 투자는 어렵고 갑자기 주가도 확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이 아니고 한 10걸음쯤 앞을 내다봐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사이트를 나눠주는 네. 김학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자,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 오늘은 코인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도 코인, 뭐, 코인 저 아픔이 많은데. 미국에서 이제 코인을 밀고 있으니까 예. 한번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코인 요즘 뭐 너무 잘 나가고 있는 비트코인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거냐. 예, 이게 추세적으로 오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일단 이 디지털 암호화폐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보면 2008년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그 금융기관이라는 게 거의 다 사실상 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AIG를 비롯해서. 네. 근데 이제 금융기관을 망하게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결국 이제 민간의 금융 부실을 공공부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폐가 남발되고 도대체 돈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비판이 생겼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 발권력을 갖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화폐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좀 민주화된 뭔가 금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탈중앙. 탈중앙. 탈중앙, 그래서 디파이, 예.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이라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예.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그거는 이제 다른 금융기관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엮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금융이 마비가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냥 이 투자자가 직접 투자 대상을 자기가 선택을 하자. 그래서 만약 실패하면 투자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이 시장의 기능은 빠르게 돌아오게 하자. 뭐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도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통장을 줘요. 네. 그러면서 이 돈 어디다가 빌려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는 상의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기관이 자기의 판단하에서 돈을 나눠주겠다는 거니까 예. 이거는 여러분들 대신에 금융기관이 금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간접금융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중개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터미디에이션, 이 금융기관을 인터미디어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금융기관은 여러분들과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반드시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안전한 곳, 그러니까 이제 그 늙은 대기업에 많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뭐 경제도 사람을 따라 늙는다고. 은퇴한 사람 많아지면은 소비보다는 이제 저축에 관심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소비가 안 되면 이 대기업들도 투자해서 고수익을 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수익을 돌려드리는 거고. 결국은 은행도 여러분들한테 낮은 이자율을 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은 이제 월급을 더 이상 못 받아요. 예.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 정도의 낮은 수익률이면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일부는 직접 그러니까 고수익의 기회를 찾아서 예. 이제 그걸 돈을 빼는 거고. 그래서 돈이 은행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그 고수익의 기회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제 직접 금융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예.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개인이 고수익의 기회를 찾는 게 이렇게 쉽냐는 거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여러분들 잘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투자를 했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장된 기업은 공시라도 하는데 이건 그것도 없고 도대체 얼마가 적정 주가냐. 그러니까 분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했으면 빠져나오고 싶은데 사고 파는 거래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원래 핀테크 플랫폼이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아직 규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만 잘 되면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내고 대중이 쉽게 그 투자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디파이가
완성이 된다. 이게 바로 웹3고 이럴수록 이 사회에는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가 많이 잉태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간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다. 예. 뭐 이런 건데 예. 과연 그 이 디지털 코인이라는 것이 그 인프라를 까는데 웹3의 인프라를 까는데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즘에 뭐 이 인공지능이 똑똑해지고 사람 옆에서 말귀 알아듣고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보가 결국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들의 정보를 다 모아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설령 그 투자 기업에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된 주변의 산업이나 기업의 정보를 모아서 아, 지금 이 투자 기업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이렇게 코멘트를 해 드릴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금융의 정보가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개인의 상황을 모른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이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정보를 나눠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그 금융기관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디지털 블록체인이라는 게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외부에다가 둬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금융기관 내에 둘 필요가 없고 밖에다 빼서 두는데 거기에는 굳이 그냥 이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뭐 건강정보, 특히 혈액정보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소비가 관련된 소비 패턴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종합적 행동 양태에 대해서 다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 사는 누구냐 이걸 밝힐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이게 어떤 유형의 사람이야라면 이제 이 로보가 서비스 해줄 수 있다. 이런 매우 게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 그렇죠. 맞춤형이죠. 그렇죠? 은행이 중간에 없어도 되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3라는 거는 누구든지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거기에 쉽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디파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글로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국제 송금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스위프트라는 걸 통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은행 간의 전통적인 송금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긴 해요. 여러 예. 금융기관을 거쳐서 가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정보가 암호화된 정보 메시지로 날아가거든요. 예, 그거 풀었다가 다시 봉합해서 또 보내고. 예, 그리고 나라마다 이 화폐 그 시장에 대한 규제가 다를 거 아니에요. 문제가 이걸 다르니까. 레컨사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충돌 없이 잘 연결시켜야 되는 거고 또 근무 시간도 다르고. 근데 사실 뭐 디지털 계좌라는 거는 국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한 방에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거래 규모가 글로벌하게 전개가 되면 유동성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만들어서 이제 올려놨는데 이것조차도 쉽게 적정 가격이나 공정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유동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지면 적정 가격이 형성되는 훨씬 이유는- 더 많죠. 예, 훨씬 더 쉽죠.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많이 되다 보면 예, 굉장히 객관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소한 자산이라도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화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5천억짜리 광산이 있어요. 조그만 광산이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 참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1억 장의 종이로 나눠놨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5천원만 있어도 한 주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광산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 하면 불편한 게 사모펀드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여러 개. 예. 그리고 일일이 사람을 다 공증시켜야 돼요. 너무 불편한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그 NFT, 그 Non-Fungible Token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게 이게 누구 거라는 거를 소유를 잘 입증하는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고 그래도 그거를 사람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조차도 누구께 몇 프로, 요게 누구께 몇 프로, 이거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공동 투자 가능하고 그러면 펀딩이 쉬워질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예, 그러면 누구든지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데, 네. 사실 이러한 바텀업 이코노미, 뭐 웹3 이런 것들을 미국 민주당은 별로 안 좋아했죠. 근데 트럼프도 사실 2019년에 나는 비트코인의 빅팬이 아니다. 예. 그러다 갑자기 빅팬으로 돌변했죠. 예.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정치자금 받아서? 네? 그냥 선거를 앞두고 표 때문에 그럼 바뀔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일단 이 사람이 2020년에 선거에서 졌던 이유가 네. 코로나 쇼크가 가장 큰 이벤트죠. 그렇죠. 근데 그때 예. 이제 미국의 민낯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헬스케어의 문제, 부의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할 만큼 했다 이거죠. 예. 근데 이게 뭐 아무리 뺏어서 줘도 정부가 하는데 한계가 있고 결국은 민간이 스스로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웹3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인공지능도 나왔고 규제만 좀 풀어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생겼는데 굳이 왜 이걸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처음 집권했을 때는 텍 기업들이랑 각을 세웠어요. 네. 그리고 이 전통 에너지를 옹호했었고, 예. 근데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 텍, 그다음에 꼴등이 에너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다 이런 걸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웹3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도 승리를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7월 27일 날 이제 그 내슈빌에서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를 탄압했던 게리 겐슬러를 자르겠다. 예. 그 얘기는 웹3의 인프라를 세워보겠다. 뭐 이런 약속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야 우리 그럼 스테이블 코인부터 하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이제 그 달러를 비롯한 화폐를 일단 담보로 잡고 그만큼을 코인을 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담보 100%죠. 그러니까 안전하다. 예. 그래서 스테이블하다. 뭐 이런 거 얘기인데 일단 트럼프는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CBDC 그럼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것도 화폐를 담보로 잡고 그만큼을 코인으로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영 플랫폼을 이거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개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죄 많은 인간이고 감출 게 많은 사람들인데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중앙은행이 안 보고 저 분산 원장으로 하면 에브리바디가 다 보잖아요. 네. 중앙은행만 볼 거냐, 에브리바디가 다 볼 거냐, 둘 중에 하나. 네. 이지 아무도 몰라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앙은행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게 기분이 별로. 근데 에브리바디가 다 보면 중앙은행 포함해서 에브리바디가 다 아는데 그 프라이버시는 괜찮아요? 분산 원장이니까요. CBDC요? 그렇습니다. CBDC를 네. 하든 이걸 뭘 코인을 하든 근데 코인은 네. 이제 그 중개 그 관할하는 기관 테더를 비롯해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민간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죠. 예. 그들은 그러니까 보겠네요. 운영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탈세를 했다, 그러면 이제 오픈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중앙은행이 보는 건 싫고 테더의 네. 운영 기관이 썸바디가 보는 건 괜찮다. 그거는 이제 목줄을 걸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중앙은행은 사실 이 사람을 감시하고 세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싫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태도가 이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예.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단 스테이블 코인부터 먼저 예. 시작을 해서 디지털 코인 시장을 선점하자. 뭐 이런 주의였던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 뭐 유리한 게 있어요? 아마 그런 뜻이 숨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 했던 거에 거의 100%가 미국 그 달러 베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1달러 하면 코인 하나 내줄게.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로로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걸로 할 수 있고 한데 일단은 100%가 달러죠. 왜냐하면 뭐 달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니까 이제 그 디지털 코인 시장을 선점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아마 사람들이 디지털 코인을 쓰면서 그 편리성에 대해서 이제 체감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나도 이제 이 디지털 코인 쓰고 싶은데 근데 달러밖에 없어? 그러면 유로를 쓰는 사람도 이제 디지털 쓰기 위해서 달러를 써야 되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미카 법안이라 그래가지고 유럽도 스테이블 코인 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 사실 그 코인의 플랫폼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텍이 미국의 하이텍 위주 아닐까요? 그러면은 미국 하이텍들이 이제 석권을 할 수 있고 그 하이텍들은 결국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하는 쪽으로 일단은 의도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 네. 차라리 거기에 달러 베이스로 하는 그냥 네. 인프라 그냥 환경을 만들어 놓자. 네. 그러면 달러도
코인으로 가도 달러가 계속 그렇죠. 그 패권이 유지될 그 것이다. 주도권 그렇죠. 그러니까 CBDC로 그냥 탁 풀어버리면 이 정부 저 정부 막 우후죽순 막 발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딱 잡아놓으면 아주 경쟁력 있는 민간 기업, 미국 기업이 주도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석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게 하듯이 네네. 그런 코인을 컨셉이네요. 살 때도 그렇죠. 결국은 달러로만 네. 사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태그로 결국 패권을 잡자, 이용하자, 뭐 이런 얘기고요. 가장 뭐 그 뜨거운 질문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 금이라고 많이 하지 않나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쓰임새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한정된 재화로 지금 네. 간주가 되고 네. 서로 갖고 싶어하고 아 금 예쁘다 네, 하는 네.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요? 이게 디지털 금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디지털 금일 수 있죠. 아니면 아날로그 금이든. 그러니까 서해 앞바다에서만 나오는 분홍색 조개 껍데기를 나는 그냥 금이라고 생각하자. 예.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동의만 하면 그쵸? 금으로 쓸 수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금이어야 하는 어떤 물리적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는 순간 있는 거죠. 그쵸. 종교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믿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믿는 근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네. 가격이 올라간다. 믿는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순환 논리죠. 그래서 아니, 순환 원래 근데 리얼 골드도 그런 순환 골드인데 사람이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하냐고? 바로 그 질문인데 금은 반짝반짝하니까 좋아하고 맞아요. 예. 옛날부터 그냥 그런 건 좋아했어. 라는 건데 사실은 금하고 똑같이 반짝반짝하는 것도 있긴 있잖아요. 인조금도 뭐 맞아요. 겉으로는 모르죠. 그러나 그냥 사람들이 몰라 이런 코인이라 좋아해. 뭐 탈중앙이라 좋아해라고 하면 예. 좋아하는데 어떤 이유는 없는 거니까 원래 사랑이 그런 거니까 뭐 그것도 인정해주겠는데 저는 코인 얘기만 나오면 2%가 자꾸 그거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이거는 디지털 금이에요라고 했으면 네. 그래 꿈도 크고 희망도 크구나 잘해봐 예. 금이 뭐 태어날 때부터 금이냐 여러분들도 금 될 수 있지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처음에는 무슨 뭐 월스트리트에 무슨 뭐 유동성이 풀려서 세상이 어려워지니 그거를 우리가 코인을 만들어서 돈으로 쓰고 2,100만 개만 제한을 해서 뭘 그러다가 네. 그게 다 말이 안 되고 논리가 다 깨지니까 그때부터 디지털 금이라고 우기는 게 그게 무슨 금이냐 그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 견해는 이제 금의 특징이랑 희소성이 있죠. 예. 2,100만 개까지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보관의 편의성이라든가 내구성 뭐 이런 것들은 금과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계속 유용성, 그 본질 가치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 아무거나 놓고 맹세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금과 비슷한 매장량을 갖고 있는 금속들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건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귀금속으로 인정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금은 말씀하셨듯이 반짝이죠. 갖고 싶죠. 예.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전도성도 뛰어납니다. 그 예. 물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뭘 믿겠냐 이거죠. 그걸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회에 처음 블록체인이라는 걸 소개한 최초의 코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상징성이라는 게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을 가져다가 다른 기능성 코인들이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다른 기능성 코인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 사용료 로얄티 받습니까? 안 맞죠. 그리고 뭐 특허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오히려 지금 다른 코인들은 막 날아가고 있는데 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1초에 비트코인이 7건 거래돼요. 기능성 코인이 나왔긴 했지만 그 라이트 코인이라고 그러니까 56건 거래돼요. 비자는 그 네트워크가 1초에 6만 5천 건 거래돼요. 예. 이건 이 거래용으로 잘 못 써요. 너무 느리네요. 느리- 너무 그러니까. 느리죠. 예, 예. 지금 솔라나 같은 거는 1초에 6만 5천 건 됐어요. 더 너무 능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점점 다른 기능성 코인에 뒤처져서 결국 과거의 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지금의 어떤 그 귀금속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금속 대비 상대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류가 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물성이 좋은 금속을 많이 발견해서 이제 야 금은 그냥 개나 갖다 줘라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귀금속은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점점 밀리다 보면 지금은 이게 디지털 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이게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은 결국 사토시 나카모토가 다시 일을 해야 된다. 뭔가 유용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처음에 제시를 했다 그러면 예. 버전 2, 버전 3 이런 가끔가다 한 번씩 쳐주면 얼마든지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는 난 인정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래할 수 있는 그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뒷맛이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이 투자할 적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최초의 블록체인이라는 상징성이 살아 있다. 예. 그리고 이게 가장 먼저 ETF가 나왔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들도 금융상품 가치 훼손시키고 싶은 사람 없어요.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가치를 예. 굳이 그 거품을 지금 터뜨릴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 굉장히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분위기나 시간이 예. 갈수록 사람이 계속 곱게 봐줄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거래를 빨리 하게 하려면 네. 할 수는 있을 텐데 네. 비트코인이 1초에 거래가 7번밖에 안 되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점점 뒤로 갈수록 채굴이 어려워서 2,100만 개까지만 발행되는 즉 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을 묶어놨다는 것 때문에 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거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이 시간을 줄이려면 이제 3,100만 개, 뭐 4,100만 개 계속 비트코인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면 그 거래는 빨리빨리 될 텐데 그러면 비트코인의 또 숫자가 제한이 된다고 하는 그 본질이 사라져 버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될까요? 결국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그만큼 가치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희소성을 유지하자고 그것만으로 이거를 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저는 약간 좀 용납하기 어려운 예,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높이고 싶은 그런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뭐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을 하자. 뭐 텍사스 그것도 솔직히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냥 전략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딱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하고 연동시키는 그 구조를 만들면 네.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그 거래의 편리함이 있으니까 유용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비트코인은 유용성도 사실 약간 약하고 네. 비트코인이 미국이 띄웠을 때 네. 미국이 얻는 게 뭘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알려진 거는 이 금을 비트코인으로 대신해서 달러의 가치를 좀 보강하는 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디지털 금으로 생각하고 예, 일단 그러려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뭐 텍사스라든가 펜실베니아 같은 주정부도 우리도 전략 자산으로 좀 사고 그리고 통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 줄까? 그러면 일반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현금 대신 가질 수 있을 거야. 뭐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연간 20만 개씩 미국 정부가 5년간 사자, 100만 개 채우자. 그래서 그 가격이 많이 오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금의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15조 달러예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으로 하면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조금 안 돼요. 예.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게 비트코인 싸게 사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0.5조 달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찍은 본원 통화 그러니까 M0가 5.5조 달러예요. 근데 비트코인을 좀 싸게 사면 충분히 미국의 달러의 가치를 백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었으면 진작 샀어야죠. 나 이거 살 거야. 그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게 필요하면 아예 그냥 US 코인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네, 0.1달러부터 올라가게 하지. 그렇죠. 10만 불 넘어간 가격부터 지금부터 미국 정부가 사들인다는 건 좀 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심은 뭐냐면 미국 달러의 가치가 금으로 보증되는 것이냐. 기왕 어차피 금으로도 백업 안 되는데 코인으로 굳이 왜 백업을 더 하려고 하냐? 아니 아무리 금을 많이 사도 비트코인을 아무리 많이 사도 예. 백업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전체 부채는 42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5조 달러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부채가 37조 달러라고요. 네. 이게 커진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미국이 허접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저기 정부의 부채가 GDP 대비 200% 넘어요. 그러니까 예. 가장 세계에서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도 부자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그 개인들이 해외에 이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민간 자산이죠. 예. 근데 미국의 민간 자산은 얼마입니까? 민간 자산요? 70조 달러예요. 70조 달러에서 정부의 부채 30조 달러 빼고 그다음에 민간의 그 부채가 18조 달러예요. 그거 예. 빼면 15조 달러, 국가 순자산이 15조 달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자산이 커지는 그 핵심 요인이 뭡니까? 주가도 오르고 기업이 뭐 잘 되고 뭐. 인플레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뭡니까? 원동력이 뭐예요? 미국이 잘나서? 택이죠. 택? 신기술. 예, 택. 예. 결국은 이 S&P 500의 그 가치가 매년 3조 달러 이상씩 오르잖아요. 예. 그게 다 택 덕분이지 않습니까? 신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네, 돈이 글로 네. 가서. 예. 물론 이제 S&P 500이 다 미국 건 아니지만 미국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미국이 금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도 미국 택이 무너지잖아요. 달러 패권 그냥 끝나요. 예. 그러니까 이 금이나 어떤 그런 비트코인으로 이게 그 달러의 가치를 보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근데 아까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왜 그럼 미국이 자꾸 여기에 목을 메고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려고 하냐? 예. 만약에 이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미국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가치가 올라가면 미국 민간 자산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부자. 예, 그러면 뭐 미국의 달러 가치도 뭐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1,900만 개 발행됐어요. 예. 예, 그 중에 400만 개는 잃어버린 거예요. 못 찾을 겁니다. 예. 300만 개가 정부나 거래소, 펀드나 뭐 이런 그 ETF 뭐 이런 쪽에 갖고 있는 거죠. 예. 국적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건. 아직 다 잘 파악해 보진 않았는데 50% 이상이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100만 개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1,100만 개는 누가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함께 비트코인의 개발에 참여했고 예. 그다음에 처음에 그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던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았던 그 초기 멤버들 예.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할 피니, 게빈 앤더슨, 닉 제보, 제디 맥칼렙, 브라이언 암스트롱, 찰리 슈렘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좀 차익 실현했겠죠. 네. 근데 얼마나 했겠어요. 받은 것 중에. 그리고 했어도 다 그물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아마 많이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미국 정부가 막 블러핑을 하는 거죠. 야,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야. 뭐 주정부가 쓸 수도 있어. 가격을 막 올렸어요. 예. 그랬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은 부자 나라야. 달러 가치가 또 올라갈 만해. 이렇게 인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높아진 비트코인 가격을 예. 인정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달러 가치가 인정되고 유지되는 이유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야 달러 가치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질문에 대해서 야 미국 정부가 자산 얼마나 갖고 있고 부채가 얼마고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 더하기 빼기해서 야 아직도 플러스니까 달러 믿자 이렇게 해서 믿지 않잖아요. 예. 설명을 해주시니까 끄덕끄덕 할 뿐이지 그거 달러의 패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그냥 그 금이듯 많은 국가와 많은 사용자들이 달러를 그냥 통화라고 인정하고 쓰니까 쓰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고 그 무엇으로도 백업이 안 되는 거고 그 의심이 없는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지 않나요? 미국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강한 그 핵심은 이 신기술에서 워낙 압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예. 국방력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원화가 원화로서 그 가치를 갖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뭐 힘, 뭐 이런 걸 테니까. 이 기술력을 뭐라 그럴까요? 그 저기 손익계산서라고 본다 그러면 예. 재정이나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민간 자산이라는 건 대체도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여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기술 덕분에 하여튼 미국의 어떤 민간 자산이 많이 늘어난다. 근데 비트코인 때문에 더 늘어난다. 그러면 뭐 좋게 봐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 다른 유럽 사람들이나 뭐 곱게 봐줄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폴 쿠그만이라는 그런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예. 노벨상 탄 사람입니다. 네. 예, 그 사람이 요만한 그 백금주알 하나 찍자. 거기다가 1조 달러라고 쓰자. 예. 이거는 이 백금이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굉장히 희귀성이 있는 것이다. 예. 충분히 1조 달러 가치가 있다. 예. 이걸로 미국의 빚을 갚자. 이런 헛소리를 했다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미치는 데는 학력이 차이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예, 시너리지를 뭐 먹자 그 말이네요. 예, 아니 비트코인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이 이 백금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저는 이 비트코인도 거저 먹으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경제에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계속 기여하든가. 예, 뭔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점점 사람들로부터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지금 경고를 드리는 미국은 사실은 별거 없는데도 그냥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교수님은. 예,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이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 머릿속에서 의심하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하여튼 뭐 첫 번째 코인이니까 뭐 예. 이렇게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비트코인이 이제 그 이 블록체인이라는 걸 소개해 줬다면 그 블록체인을 가져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합해서 지금 눈부시게 이 디지털 이 그 화폐로서 그 기능을 막 높이는 게 알트코인, 얼터너티브 코인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기능이 있냐?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느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 그 일일이 다 공증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공증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자. 그러면 해킹 당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고도 빠를 것이냐. 이런 기능을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인 없이 편리하게 연결시켜서 이 디파이 그러니까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예.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실물 자산이라도 그것을 이 코인화하자, 증권화하고 예. 예, 그래서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들. 그러려면 이제 그 외부의 데이터를 최단으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한 링크의 기술은 또 누가 있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재미있는 컨텐츠 같은 걸 갖다 붙여가지고 예.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또 금융기관도 거기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예. 뭐 이런 생태계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기능이에요. 근데 결제를 빠르고 안전하게 하는 거는 리플의 XRP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스텔라, 그다음에 이제 솔라나, 그다음에 SUI, 스위코인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코인들이에요. 결제를 빨리빨리. 네, 굉장히 빠르죠. 그거는 아까 비트코인과 달리 발행량에 제한이 없어요. 발행량에 그러니까 계속 그 캡은 두지 않는데 채굴의 난이도가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뜻인가 봅니다. 예,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저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접목시켰어요. 예. 잠깐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쓸데없는 인증은 안 시켜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중에 비슷한 거래끼리 묶어요. 상관없는 약간 관계 없는 것들은 따로 병렬로 따로 분리를 시킨다고요. 예. 그리고 어떤 거 거래를 인증할 때 모든 노드가 다 참여하지 않고 관련성 있는 애들만 참여해요. 걔네들이 그 거래를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더 신뢰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래를 그 인증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 이 거래가 막 쏟아질 때 우선순위 어떤 것부터 할 건가. 예. 그 다음에 뭐 불효불급한 건 뒤로 빼자. 그리고 뭐 병목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자. 이거는 인공지능이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하는 기술을 그대로 갖고 온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걸 쓴다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 거래의 유형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런 유형은 옛날에 했어도 전혀 문제 없고 잘 됐는데 예. 그럼 사전 인증 시켜버려요. 더 이상 안 봐.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이건 낯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좀 복잡하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네. 혼자 웃는 이유가 네. 처음에 그러니까 은행 원래 그런 거래의 인증을 은행이 해주고 결제 기관들이 현장에서 해주는데 그거 못 믿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 탈중앙에서 에브리바디가 인증해서 그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걸로 할래 해서 가놓고 그게 거래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시 소수가 그냥 인증하는 걸로 하고 참여한 사람만 하는 걸로 하고 인증 안 해도 되는 건 그냥 대충 안 하기도 하고 까탈스러운 것만 보면
그게 기존의 은행 그냥 중앙 결제기관이 알아서 해라고 맡긴 전통 금융의 결제 지급 방식과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결국은 그걸로 갈 거면서 왜 새로운 것이냐 갖고 가서 그러냐 근데 하는 이제 거죠. 이 인공지능이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사람이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데이터도 자기가 패턴을 잡아서 이런 것들은 전혀 의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인공지능이 생각이 되면 그거는 패스를 시키는 거고요.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어떤 보증을 할 수 있는 절차는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인공지능의 발전된 기술을 이용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선후 관계를 이제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를. 네, 장부의 그래서 기록이 남으니까. 물류에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물건을 보냈을 때 어디를 거쳐서 지금 내 물건 어디 있어라는 건데요. 그러면 선후 관계를 다 인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솔라나는 거기다가 시간 도장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다 모든 거래에 시간 표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인증을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1초에 아마 6만 5천 건 그 이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소매 거래에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어요. 예, 그리고 또 수이 코인 SUI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이상의 속도가 나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플레이 투 earn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디지털에서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조금씩 사람들이 돈 내서 하다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사행성도 있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그 생태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프로야구도 마이너 리그가 있잖아요. 거기 160씩 던지는 투수 많죠. 네. 근데 걔네가 아직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코인들도 나중에 어떤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하고 그다음 생태계 만들어서 메이저 리그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코인들도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그거야 뭐. 지금에 있는 금융 시스템도 사실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알트코인이나 이런 거래가 좀 편리하게 개발된 코인들이 거래가 앞으로 많이 될 걸로 보세요. 예, 저는 사실 한번 써보면 아마 중독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이 불편함에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 지금 이것도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보다 더 편한 것들이 나오면 금방 인식이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금융거래 하다 보면 속 터져서 굉장히 약간 좀 블럽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송금하고 결제하고 할 해외 때. 송금 같은 거는 복잡하긴 되게 복잡하긴 여러분들 하죠. 지금 뭐 공인 인증 같은 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예. 짜증 나지 않습니까? 짜증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많은 거를 밝히라고 하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간소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이런 로봇가 나한테 직접 정보를 던져줄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들. 이게 이제 개념의 문제인데 뭐 굳이 뭐 뜨겁게 토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 지금 국제 간 송금 거래 네,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개입해서 점검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기록에 남기고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이지. 네. 그런 거 필요 없으면 그게 이 세상에 무슨 코인보다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전선망인데 네네.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중간에 규제해야 할 이유가 있고 통제해야 할 이유가 있고 네. 외환이 한꺼번에 막 넘어가면 안 되고 그게 블랙머니인지 혹은 외환 보유액이 갑자기 줄어들면 안 되고 하는 다양한 정당한 이유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걸 안 해버리면 그거는 룰 브레이킹이지 네. 그게 신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다 그런 예. 거는 어떤 이제 체크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이 디지털이라는 거는 일단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실수할까봐 그런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하는 건데 예.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해킹이 안 되니 실수가 없다. 그러니 그냥 바로 그냥 트랜잭션을 일으켜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이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송금 이해가 안 갔어요. 리플의 XRP라는 게 리플의 XRP라는 게 이 금융 기관들의 국경 간 거래 예. 거기에 최적화된 그런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위프트를 좀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리플의 XRP가 가장 먼저 상업화될 것 같아요. 네네. 당장 이걸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리플 XRP의 가장 그 장점이 뭐냐면 각 나라의 화폐 시스템을 잘 충돌 없이 이어줄 수 있는 거 네. 그런 기술들이죠. 그것도 예. 빠르게 가죠. 여기에 이제 XRP만의 기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것들은 다 블록체인 밖에서 계산하고 결과만 그 체인 안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사이드 체인이라 그래가지고 블록체인 특화된 블록체인을 여러 개 만들어 놔요. 그래서 모든 거래를 공통 똑같은 코인 블록체인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예. 거래의 유형을 분류해서 이 거래는 어느 블록체인으로 보내는 게 가장 빠르다. 장부를 여러 종류로 나누는구나. 한 예, 장부에다 예. 다 하는 게 특화된 아니라. 예.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딱딱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속도가 한 1초에 1,500건 돼요. 그러니까 소매로는 좀 불편하지만 이 금융기관 간의 도매 금융에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위성 체인, 그러니까 레이어 2가 나오니까 더 빨라질 거고. 예. 그다음에 이거의 장점은 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화를 인도의 루피로 바꿀 때 중간에 US 달러 거쳐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브릿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코인도 이 낯선 코인에서 다른 코인으로 갈 때 중간에 누군가 비트코인이든 뭐 그거를 XRP가 해줘요. 스테이블이든 그걸 XRP가 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XRP가 디지털 화폐의 그런 환경들을 잘 레컨사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거고 리플이 이제 조금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테더가 지금까지는 주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테더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네트워크를 XRP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좋은 점이 있고요. 리플은 이제 그 제드 맥칼렙이라는 천재가 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리플 떠나서 스텔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스텔라도 리플하고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어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을 이미 리플이 잡았죠. 선점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코인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주요 알트코인 화면을 볼까요? 예. 그래서 지금 사업 아이디어라든가 물건을 좀 직거래하는 디파이 뭐 이런 코인들은 아직은 그러니까 이 증권업 규제 때문에 발달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직접 이 돈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으로는 이 에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브가 그걸 연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물 자산, 그러니까 리얼 월드 에셋 코인 RWA 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실물을 이제 코인화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온도 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도는 이 금융자산, 그러니까 뭐 국채라든가 ETF, MMF 같은 것들을 코인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뭐 그 금융자산이야 계좌 터놓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걸 코인으로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채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래 규모가 작으면 접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면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실물 데이터, 그러니까 그게 외부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블록체인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면 링크 시켜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결. 그걸 하는 코인이 체인 링크라는 그런 코인이 있다라는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밈 코인이라고 그냥 흥미 위주의 코인이었는데 거기에 콘텐츠 재미있는 콘텐츠를 붙여서 생태계를 만들어준 게 이제 도지 코인이나 플로키 둘 다 일본의 시바견 그 인물을 갖고 있죠. 그 플로키는 일론 머스크가 키우는 시바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도지 코인은 좀 팁을 준다거나 어떤 그런 소액 거래에 굉장히 수수료가 싸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고 플로키는 좀 더 이제 그 게임이라든가 교육 콘텐츠 대학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쇼핑 같은 콘텐츠를 담아서 좀 인기를 끌었던 그런 코인들이에요. 하여튼 뭐 이 도지 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 홍보를 해줬죠. 그러니까 약간 이상해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위성에도 도지 원 막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만든 거나 본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투자는 했겠지, 투자는. 오타쿠처럼 여기에 완전 꽂혔어요. 그래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일론 머스크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 캐릭터를 좋아하니까 이런 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코인과 토큰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능성 코인은 아닌데
이런 저기 기능성 코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게 이제 이더리움과 에이다, 카르다노의 에이다 이런 코인들 정도 알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코인의 기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유용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 일단 국제거래에서 쓰는 가장 코인이 먼저 튀어나올 게 이제 리플의 XRP가 가장 먼저 상업화되지 않을까. 저거는 아까 전에도 비슷한 질문 나왔는데 XRP. 국제거래에도 예를 들면 기능적으로 좀 편리하다 하더라도 네네. 무슨 외환거래 무슨 제한이라든가 각 나라마다 이제 외환과 관련된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규제들을 받으면 똑같이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잘 레컨사일, 그러니까 저기 충돌 없이 잘 해결해 주는 게 예. 리플이에요. 리플이 그 도메인 날리지가 있다는 거죠. 그냥 빠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 스무스하게 이게 그냥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혹시 무슨 충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게 규제인데 예. 이쪽 나라로 가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저촉이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 예,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중간에서 잘 화해를 시킬 것인가. 그거를 이런. 리플이 해줘요? 예. 누가 외화를 보냈는지 그리고 외화를 2만 불 이상 보낼 때는 뭐 네. 신고를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은행이라고 하는 전통 기관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그게 우리 법인데 예. 네. 리플이 그 법을 지키면서 리플이 어떻게 기능을 그러니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었을 때는 예. 그러니까 그걸 블락시키죠. 사전에. 그러니까 그냥 포기되게 예. 한다거나. 예. 아니, 그러니까 규제를 지키면서도 네.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는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 같은 것들을 잘 제끼고요. 분류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판단을 내고 될 것들은 빨리빨리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 같은 거 어디를 돌아서 간다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리플의 지갑을 만들 때 실명 확인을 안 할 테고 네네. Know Your Customer를 안 할 텐데 지갑을 10개 만들어서 10,000불씩 보내면 10만 불어치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걸 그거는 결국은 동일인이면 규제를 해야 되는데 리플이 그걸 어떻게 보고 막을 수 그 있을까요? 노 유어 커스터머 규정이 있나요? 은행에서 은행으로 돈 보낼 저는 때는 해야 돼. 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그거를 갖고 있긴 하죠. 예. 거래소는. 예. 예.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할 때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데서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리플. 뭐 코인의 기능성으로 분화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코인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대 교체가 빠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새롭게 떠오르는 쪽으로. 그러니까 솔라나가 좀 어떻게 새로운 기술로 인기를 끌었을 때 그 젊은 엔지니어들,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코인들이 더 빨리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술이 나오는 쪽으로 여러분들도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분산 투자는 필수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떤 코인들이 아까 뭐 마이너리그 그 얘기도 해드렸지만 조금 이제 잠재력은 보였는데 생태계를 만들어 가면서 뭔가를 좀 쉐업하는 예. 뭐 그런 통화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도 앞으로 계속 이 메이저 역할을 하면서 잘 갈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 디지털 화폐를 들여오는데 이제 이게 달러 가치로 훼손하면 어떡하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예. 이걸로 그렇죠. 써버리면 이제 달러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줄어들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이 사실 국제 거래 70%가 이제 US 달러인데요. 그러니까 네. 외환 원자재를 산다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뭐 채권이나 뭐 금융상품 발행할 때 달러 표시가 70%인데 네. 그래서 외환 보유가 60%를 달러 갖고 있는 건데 만약 이걸 쓴다 그러면은 이걸 갖고 뭐 있으면 러시아, 되니까. 중동, 뭐 중국 이런 데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달러 제재에서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부터 쓰자 뭐 이런 거고 만약에 언스테이블 코인도 어떤 규제를 할 거고 근데 그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발행 기관을 제한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초당 거래가 5만 건 이상만 해. 그럼 미국의 하이텍 위주로만 잡힐 수 있을 것 같고 제한할 수 있고. 야, 언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소비 거래만 써. 이렇게 되면 어차피 국경 간 거래 US 달러로 환전하는 거는 저촉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포인트 예. 쓰듯이. 예. 국내 예. 소비 거래만. 예. 그다음에 뭐 이 코인의 발행량 같은 것들을 제한할 수도 있죠. 앞으로 이제 얼마큼
이제 그 캡을 씌울 수 있지 않은 증가율을. 근데 이제 이 화폐라는 게 사용량이 많아야 많은 사람이 사용해야 가치가 오르는 건데 그걸 제한하면 가치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예. 한편에서는 당장은 오히려 희소성 때문에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규제를 알아서 이제 그 만들어 가면서 해결할 문제니까 별로 그렇게 저는 고민하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약간 좀 신경 쓰이는 거는 아직도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 본심입니까? 예. 근데 예. 아니 완전 저항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항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좀 설득해줘. 나도 사고 싶죠. 아니 내가 이 비트코인 1,000만 원 할 때부터 사면 적응 바로 될 것 같다. 나도 사서 돈 벌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막 설명이 안 돼. 누가 나를 좀 설득해줬으면 좋겠어. 예.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싫어하죠.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4년 후에 만약에 이 정권이 바뀐다. 예. 그러면 트럼프가 만들어놨던 그 기반이 다 무너질 것이냐. 근데 저는 이제 디지털이 추세인 것처럼 예. 디지털 화폐도 추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번 올 강의 초반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장 그 경계할 만한 사람들은 이제 금융기관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이 금융기관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을 채널링하는 그런 권리도 결국 이 금융기관이 아니라 이쪽 그 빅텍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금리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금리 결정이 결국 돈이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완전히 제 음모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유태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미국의 선거 자금을 많이 대죠. 예. 그러면서 꼭 정관계나 뭐 이제 그 경제계, 금융계 이런 데 꼭두각시를 심어요. 예. 근데 그 금융계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 장인, 삭스, 사위 다 둘 다 유태인이죠. 예.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대표적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골드만삭스에서 최연소 파트너가 된 수재예요, 수재. 그러니까 코인 규제하던 그 SEC 위원장. SEC 의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발탁한 거는 클린턴, 키워준 건 오바마하고 바이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MIT에서 좀 강의를 잠깐 했었거든요. 네. 리플의 우수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거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SEC 의장이 되니까 이 리플만 탄압을 한 거죠. 소송 걸고. 왜냐하면 가장 기술이 뛰어나니까 얘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저는 사실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월이 칼라일 출신이잖아요. 칼라일도 그 코파운더, 그러니까 공동 창업자가 데이비드 이 루벤스타인인데 이 사람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월을 발탁한 문우신 장관도 유태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이제 이번에도 금리를 올해 4번 내리겠다 해서 2번 내리겠다를 바꾸고 그러니까 오늘도 뭐 계속 인플레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수요 유발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의 월 평균 고용이 14만 7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준은 18만 명이잖아요. 아직 한참 미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수요 유발 인플레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딴 뜻이 있는 거 아니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를 높여 놓으면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빠져나온 돈의 양이 줄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의 그냥 음모론이고 아무튼 이 트럼프가 앞으로 4년 동안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정 법안을 많이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무력화시키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이제 시작은 되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끝으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좀 등장하게 되면 양자 컴퓨터 그게 코인이랑 뭐 또 관계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해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킹할 수 있잖아요. 양자 양자 컴퓨터가. 컴퓨터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의 인프라가 안전한 것이냐 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지난달에 양자 컴퓨터를 한번 말씀드렸죠. 그 사이에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윌로우라는 그 양자 칩을 만들었어요. 초전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전도 그 양자 컴퓨터 주가도 막 움직였었고. 맞아요. 근데 이 골자는 뭐였었냐면 초전도 현상 발생시키려면 돈 많이 들고 근데 그 비용을 좀 절감했다.
그리고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비용을 절감했냐? 그러면 헬륨 가스 넘버 3, 넘버 4를 섞었다가 다시 분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극저온 만들 때. 예. 극조온을 만들 때 그 안에 열을 밖으로 빼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가정용 냉장고에서도 프레온 가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아. 원래 극조온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공기를 막 눌러요. 그래서 제한된 공간에서 갑자기 확 팽창시키는 거죠. 그럼 팽창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이 급능을 하는 거예요. 어. 예, 근데 그 짓을 좀 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정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장으로 양자를 막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외부에서 자기장 휙 들어와 버리면 교란되잖아요. 네. 오류 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기장을 흡수하거나 반사시키는 뭐 이런 기능도 만들어 놓고. 근데 초전도체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럼 못 들어와요. 네. 근데 초전도체가 덜 완벽하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그냥 오류 없이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더 획기적인 건 뭐냐면 양자 컴퓨터의 사이즈가 커지면 에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근데 양자 컴퓨터의 속성 특징이 얽힘이잖아요. 예. 비슷한 것들끼리 서로 그룹을 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각각 거기 안에 있는 큐비트들끼리 서로 얘가 제정신인가 한번 검증해 주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줄어들어요. 예, 수학을 할 때 예. 어떤 공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른 공식을 아는 공식으로 이걸 유추할 수 있죠. 예. 증명할 수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아는 공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면 잊어버린 이 공식을 더 유추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이네. 이제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린 공식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오류가 많아지면 너무 많으면 그럼 뭐 아무도 예, 그러면은 증명하기가 예.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상용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구글은 이제 그렇게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새벽에 지금 젠슨 왕이 몇십 년 걸린다 예. 그러고 지금 주가가 난리 그러니까 젠슨 왕은 15에서 30년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양자컴? 예. 근데 저는 양자컴 얘기 나오면 비트코인 뚫린다 뭐 이렇게 하던데 비트코인보다 신한은행이 먼저 뚫리지 않아요? 양자컴이 나오면? 그렇죠.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안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예. 이 젠슨 왕은 양자 컴퓨터에서 별로 이렇게 달가운 좋아하지 사람은 않는다. 아니잖아요. 예. 패러다임이 양자 컴퓨터로 가면 네네. 엔비디아는 좀 싫은 거죠. 네네. 조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정도 근데 벌었으면 뭐 싫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아무 만약에 말이나 하는 거. 15년이나 뭐 30년 안에 확실하게 나온다. 그럼 주가는 오를 거예요. 오히려 예. 확실하게만 이거 나온다 확실하면. 그러면 이거는 나온다 하면. 완전히 다른 거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을 바꿔놓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초전도 이 구글 윌로우가 그래도 혁신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 주가가 좀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예. 여기는 주로 이제 그 게이트웨이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컴퓨터도 연산자 엔도 낫을 갖고 막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중첩이나 이런 얽힘을 잘 만들 수 있는 논리 연산자를 갖고 해요. 그러니까 범용성이라고요. 어떤 거든지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좀 복잡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용화는 조금 느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고, D-Wave Systems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약 조건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를 하는 데는 아주 굉장히 뛰어나죠. 예.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좁고, 하지만 그 중에는 상용화가 가까운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둘 다 건데.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초전도식 양자 컴퓨터죠. 아, 둘 다 예, 둘다 하죠. 컴퓨팅. 극저온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그렇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구글 윌로우가 전반적으로 초전도 방식을 좀 잘 만들 테니까 예. 리게티가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요.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쿼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은 저는 상용화가 좀 가까운 이온 트랩 방식부터 투자하자. 그래서 아이온큐부터 먼저 저는 투자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초전도체를 쓰지 않는 것 중에서 광자를 쓰는 것도 있어요. 그 빛의 기본 단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온 트랩은 이온을 가둬놓고 거기다가 이제 레이저를 막 쏘면서 가공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고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자를 다른 큐빗에다가 전송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얽힘을 만들거든요. 예. 근데 연결이 잘 안 돼, 멀리 떨어졌으니까 연결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면 장치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상용화가 어렵죠. 어허. 예. 그리고 또 그 광자를 보내다가 광자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도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문제가 좀 많아요. 예. 근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하면 예. 멀리 떨어져 있는 양자 컴퓨터들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양자 인터넷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양자 통신망을 만들 수 있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비전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그런 양자 네트워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에 큐비텍 같은 거를 인수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양자가 이제 그 비트코인 그 네트워크 이런 걸 뚫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양자가 빠르긴 빠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빠른 거지. 이게 외부의 데이터를 갖고 오고 내보내고 이런 거는 다른 컴퓨터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자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양자도 힘을 못 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양자가 빠른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지금 이 GPU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패턴을 계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끝까지 다 계산하고 패턴 예.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양자는 하는 도중에 약간 빈도가 높은 거는 가중치 둬요. 거기에 집중한다고요. 그리고 빈도가 좀 낮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서서히 무시해 간다고요. 예. 이 양자의 간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쓸데없는 계산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낼 때 끝까지 다 계산을 해야 풀리는 문제를 낸다. 네. 이러면 이제 양자 약해요? 컴퓨터도 예, 그럼 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어차피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 이 양자의 그 보안, 네. 그러니까 이제 양자 암호 뭐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알퀴트 퀀텀이라는 이 주식이 예,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아직 뭐- 양자 내성 암호. 예, 양자 내성 컴퓨터 암호. 못 푸는 암호를 만드는 회사. 그렇죠. 예. 근데 아직 양자 시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하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거의 관심을 잘 안 가져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한 5천억밖에 안 되는 아주 스몰캡이죠. 예. 근데 저는 어젯밤에 이렇게 폭락하는 거 보면서 리게티하고 이 아키 퀀텀은 좀 샀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제가 투자 철학 중에 예. 가장 중요한 건 이 우리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기술을 간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네. 근데 양자가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히 바뀔 거다. 양자가 성공하면. 예, 그러니까 양자의 그 테마라는 게 쉽게 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 저거는 그거는 예를 들면 메타처럼 있어도 좋고 없어도 많은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 인류의 그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게 남을 이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그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이거는 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 윌로우 같은 예. 이 테크놀로지컬 디스럽션,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혁신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젠슨 왕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툭툭 튀어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쌀 때 지금 양자 컴퓨터의 전체 시가총액이 그 관련주들의 전체 시가총액이 S&P 500의 0.03%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더 커질 그렇죠. 영역이다. 예, 예. 양자 컴퓨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겠죠?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거죠. 네.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예, 우리 컴퓨터 많이 쓰잖아요. 네네. 어느 회사가 제일 먼저 만들어서 그 회사가 돈 벌었을까요? 옛날에 IBM이죠, IBM. IBM인가? 예. 그러니까 IBM 내가 처음 직장에 입사했을 때는 예. IBM의 뭐 MP, MC, 그러니까 지금의 워드나 엑셀 같은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걸로 했었죠. 왕자 컴퓨터 맨 먼저 개발한 회사가 예전에 IBM 같은 회사가 될 거다.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야. 양자. 뭐 고민할 게 많네. 뭐. 마음을 좀 열어야 되나 봐요. 오늘 한 거는 제가 하나도 다 모르는 그런 것들인데. 야. 세상은 이제 디지털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가서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컴퓨터 중에서는 여전히 그 아이온 Q가 가장 유망하다고 일단 생각하십니까? 상용화에 가장 근접해 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와도 그것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온 Q. 아이온 Q 그것도 어제 폭락했어. 네. 한참 많이 올라서 폭락했겠지. 그 젠슨왕 그 발언으로 예, 많이 한 폭락했죠. 50% 폭락했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이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 아직 뭐 그러네요. 예. 자, 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